도일 스님의 장군 죽비. 이 시간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와 사건들을 소개하고 불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도일 스님은 마국사에서 원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미얀마 국립불교대학인 ITBMU와 스리랑카 페라데니아 대학에서 석사를, 영국 런던대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시고 현재 대구시 동구 도동 구룡사 주지 스님이십니다. 그럼 도일 스님의 장군 죽비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행복도량 803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8월 4일 경기도 파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목함지뢰 폭발로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부상당하면서 시작된 대북방송으로 인해 남북 간의 긴장은 북한군의 준전시 상태까지 이어졌고 한반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의 대화 제의로 무박 4일 회담이라는 진기록을 세우면서 남과 북은 협상을 마무리해 준전시 상태에서 평상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 모두에게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우리 군의 문제점 또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문제점은 바로 우리 군의 전시 작전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보았듯이 전시 작전권이 없는 우리나라는 대포 한 발도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북한을 향해 발사할 수가 없었고 미국의 승인이 나고 난 후에야 북쪽을 향해 대포를 발사할 수 있었다 합니다. 대포 한 발 쏘는 것조차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가 꿈꾸어오던 자주통일은 묘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는 데에는 아직 우리 정부가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요즘 육해 공군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방위산업비리, 군비리도 전시작전권이 없이 안일하게 미국의 방위력에만 기대는 군인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일 아한경 26권 덩견품 제2경에는 전쟁의 참상과 그 결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처님이 바라나시 사슴 동산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그 무렵 부처님도 성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코살라국의 파세나디 왕도 새로 왕위에 오른 직후였다. 왕은 이웃나라와 친교를 맺기 위해 카필라국에 사신을 보내 청혼회를 했다. 청혼을 받은 카필라는 공경에 빠졌다. 순수한 혈통을 지키려면 왕족을 보낼 수는 없고 청혼을 거절하면 보복이 두려웠다. 이때 카필라의 왕족인 마하나마에게 여종과의 사이에서 난 비사바티카라는 처녀가 있었다. 마하나마는 그녀를 아름답게 단장시켜 시집을 보냈다. 그녀는 곧장 임신을 해서 사내아이를 낳았고 이름을 비루다카라고 했는데 얼굴은 단정하고 머리는 총명했다. 비루다카는 8세쯤 되었을 무렵 무술을 연마하러 외가인 카필라로 갔을 때 카필라에서는 강당을 새로 짓고 부처님을 초청하여 설법을 드리려고 했다. 아직 철부지였던 비루다카는 강당에 들어가 놀다가 부처님이 앉을 높은 사자자에 앉았다. 이를 본 카필라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역시 종년의 자식이라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비난했다. 비루다카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종년의 자식이라며 모욕을 당한 것이 더욱 분했다. 왕자는 속으로 복수를 다짐했다. 세월이 흘러 비루다카가 왕위에 오르자 군사를 일으켰다.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은 비류왕에게 카필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마루나무 밑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다. 비류왕이 부처님에게 잎이 무성한 니그로다 나무도 있는데 왜 마른 나무 밑에 앉아 계시느냐고 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친족의 그늘이 남보다 낫기 때문이요 라고 대답했다. 왕은 부처님의 뜻을 알고 군사를 되돌렸다. 그러나 얼마 뒤 다시 군사를 일으켜 부처님은 다시 비류왕을 만류하고 군사를 되돌리게 했다. 그 뒤 왕이 다시 군사를 일으키자 부처님은 전생의 업보란 하늘도 옮길 수도 쇠거물로 덮을 수도 없다고 한탄을 한다. 비류왕은 군사를 몰아 카필라를 공격했고 수많은 카필라 사람들이 코살라의 코끼리에 밟혀 죽었다. 창극을 보다 못한 카필라 왕은 비류왕에게 내가 연못에 들어가 있는 동안 사륙을 멈춰달라고 했고 왕은 연못 속에 들어가 나무 뿌리에 머리를 묶고 시체가 떠오르지 못하게 했다. 그 사이에 많은 스가족이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카필라를 멸망시키고 돌아가던 비류왕은 니그로다 동산을 지나가다 도망친 카필라 여자들을 만났고 왕은 술에 취해
그중 한 여인을 불러 희롱하려 하다 거절당하자 숨어있던 카필라 여자들을 모두 죽이고 말았다. 전쟁에서 승리한 비료왕은 드디어 개선했다. 그런데 궁으로 돌아와 보니 제타 태자는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 비료왕이 힐책을 하자 태자는 차마 사람을 죽일 수 없어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고 하자 화가 난 왕은 칼을 빼서 그 자리에서 왕자를 베고 말았다. 하지만 비료왕의 이런 악행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전쟁이 끝난 뒤 시녀들을 데리고 아틸라 강에서 연애를 하던 왕은 갑자기 내린 비로 홍수를 만나 물에 빠져 죽었다. 벼락이 쳐서 궁궐은 불이 타고 말았다. 개선한 지 7일 만의 일이었다. 사륙의 과보였다. 석가족의 멸망을 전해주는 이 기록은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협이 없는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